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일반 편입하였고 현재는 졸업을 앞둔 취준생입니다. 한 지금이 3, 4월이니까 많은 분들이 편입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또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편입을 고민하는 친한 친구한테 1부터 10까지 다 설명해 주듯이 정보를 마구마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를 드려야겠죠? 제가 2022년도에 합격했던 대학은 총 3곳이었는데요. 성균관대 경영학과, 연세대 심리학과, 그리고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이렇게 3곳을 합격했었습니다. 모두 최초 합했었고요. 그리고 일반 편입이었습니다. 저는 편입 논술과 영어를 병행했었고요. 논술 같은 경우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9월부터 시작해서 논술은 한 4개월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영어는 한 2월부터 12월까지 쭉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스펙을 좀 읊어보자면 저는 전적대는 인서울이 아닌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요. 경영학과였습니다. 그리고 학점은 4.5점 만점에 4.0 정도, 대외 활동은 아예 안 했습니다. 1학년 때 학생회, 그리고 2학년에 총학생회 활동, 방학마다 교육봉사는 갔었고요. 그리고 교내대회 2위 수상 말고는 별다른 스펙은 없었습니다. 영어 기본 베이스는 수능 영어는 한 2등급, 그리고 토익은 910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베이스라는 게 중요한가 싶은 게 편입영어랑 입시영어가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본기를 다진다는 생각으로 임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편입이 뭐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처음 편입 시작했을 때는 뭐인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편입은 쉽게 말해 전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으로 전형이 총 2가지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 편입은 4학기 동안 학교 생활을 지냈거나 전문대를 졸업했거나 학자문행제로 80점 취득하면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학사 편입은 4년제를 졸업했거나 학자문행제로 140점만 취득하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학점 은행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독특한 학점 인정 제도인데요. 보통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해서 직장인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두 제도 중에 뭐가 더 유리할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확실한 건 학사 편입이 경쟁률이 훨씬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수학점이 훨씬 더 많고 또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하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조건이어서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미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중퇴를 하고 학점은행제를 이용해서 무리하게 학사 편입을 하시는 거는 비추이고요. 차라리 본인이 4학기를 다닌 2학년이라면 일반 편입을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편입판이 도전자가 워낙 많아서 경쟁률이 좀 높지만 사실상 허수도 좀 많은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수로 압도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입은요, 이런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편입이 수능보다 실질적인 소로서의 경쟁률은 훨씬 높은 건 맞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뽑는 인원은 너무너무 적고, 그리고 매년 TO가 달라져요. 학교별로 TO라는 게 있어요. 과별로 몇 명씩 뽑는지를 공지를 하는데, 이게 보통 11월 말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가고 싶은 대학이 중대인데 중대가 이번에 TO가 너무 적으면 어떡하지? 하는 조바심을 늦출 수도 없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연대 심리학과 TO는 단 2명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수능 국어는 자신이 없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수를 했었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다 잘하는 거는 좀 저한테는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영어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자신이 있었어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단순히 영어 시험 하나만으로 혹은 논술 시험 하나만으로 학교를 가시고 싶은 분들에게 편입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편입 영어는 일반 입시 영어와는 완전히 다른 독해나 문법을 적용해야 해서 자신만의 영어 지식을 고집하지 않고 인강 강사나 아니면 학원 강사가 새롭게 정의해주는 영어 법칙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으시다면 편입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편입시험의 종류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편입시험은 총 3가지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로 공인영어 시험, 즉 토익이나 탭스로 학교를 가는 건데요. 갈 수 있는 대학교는 서울시립대, 한양대 에리카, 성신여대, 동덕여대, 상명대, 삼육대, 서울과기대, 각종 직업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편입영어 시험인데요. 대부분의 인서울대학이 요구하는 시험이에요.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영어 시험을 출제하면 그 학교에 직접 가서 응시를 하는 시험인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합격했던 성균관대나 이화여대도 편입영어 시험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편입 논술인데요. 연세대나 고려대에만 있는 시험입니다. 보통 연고대 편입은 편입 논술뿐만 아니라 공인영어 시험 점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학계서나 자소서도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요구하는 자격 요건이 굉장히 다양해요. 성균관대도 면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희망하는 대학 요람은 꼼꼼히 미리미리 봐두시고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편입을 준비했던 입장으로서 정말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걸 추려봤어요. 첫 번째로 전적대나 스펙 중요할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저도 인서울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제 친구도 제가 스터디로 만난 친구는 전문대였는데 성균관대 합격했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지방대에서 외대나 뭐 한양대 정말 다양한 학교들을 합격했었습니다. 전적대는 절대 안 중요합니다. 스펙도 딱히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뭐라 막 내놓을 스펙은 없었잖아요. 근데 물론 자소서를 쓸 거리는 스펙이 많을수록 유리하겠죠? 근데 자소서도요, 시험을 잘 봐야 자소서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점수가 조건이 되어야, 그래야 비로소 이 아이의 자소서를 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입 영어는 사실 영어 시험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점 중요할까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3점대 학점을 가지고 있는 게 좋긴 하겠죠? 그게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를 따져주니까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학점을 챙기지 못했더라면 그걸로 만약에 스토리를 풀 수 있거나 이걸 보완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 시험이나 아니면 논술 시험 성적을 받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또 만약에 지금 자기가 1, 2학년이라면 3점대 학점만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학교 수업을 아예 놓지는 말고 공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공부량은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저도 편입 준비할 때 정말 많이 찾아봤던 게 편입 공부량, 편입 합격하려면 얼마나 공부 필요할까? 약간 이런 거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사람마다 베이스에 따라 상이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쭉 달리다 보니까 중간에 막 슬럼프도 오고 사실 공부 안 되는 적도 많았었거든요. 그래도 한 2월부터 4월까지는 평균적으로 송공 6시간 이상씩은 꼭 채웠었고요. 하루에 한 단어 300개 이상씩은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4월부터는 슬슬 대학교 기출을 풀기 시작했어서 4월부터는 성공 시간을 점점 늘어나서 한 8시간 이상씩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7월부터 슬럼프가 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승부 시간이 점점 줄었어요. 그래서 거의 막 4시간, 3시간 이렇게 한 적도 있었고, 하지만 한 9월부터는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한 11월 말까지는 거의 평균적으로 한 12시간 이상씩은 공부했어요. 많이 한 날은 한 14시간, 15시간도 공부를 했는데요. 그리고 슬럼프가 온 와중에도 저는 단어장은 절대 안 놨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400개 이상씩은 꼭 외웠었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들으면 헉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조금씩 외우다 보면은 처음엔 진짜 한 200개 외우는데도 2시간이 걸려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져서 400개 외우는데 2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2월부터 시작을 했어서 진짜 시간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고민하시는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학원 정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영어는 김영편입 신촌 단과에서 김신근 선생님 풀커리를 탔었고요. 그리고 8월부터 그 제안이 들어와서 강남 단과의 상위권 인서울반 김신근 쌤 커리로 옮겼었습니다. 김신근 쌤을 선택했던 이유는 문법 접근 방식이랑 그리고 요령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요령껏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서 그 알려주시는 문법 요령이나 독해 요령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각각 뭐 기초 OT나 이런 소개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참고하셔서 자기의 공부하는 방식과 맞다 싶으시면 그 선생님으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영어는 사실 저는 인강으로 안 수강했던 이유는 제가 좀 아날로그 인간이라서 가서 집중을 해야 확 집중이 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분위기에 압도되기 위해서 직접 가서 수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논술학원 정보는요. 논술은 제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저는 논술은 2월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사실 9월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논술을 준비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가 권유해 주셔서 한 8월부터 논술학원 알아보고 그 다음에 9월에 수강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월부터 12월에 시험을 봤으니까 한 4개월 정도밖에 논술은 공부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때 제가 다녔던 학원은 합정에 위치한 개인 과외 학원이었어요. 그룹 과외 형식이어서 타임별로 한 4,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줌으로도 수업을 병행해 주셔서 저는 그때 여건이 안 되면 줌으로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아날로그 인간이라서 항상 두 발로 가긴 했지만요. 네. 그때 총 인원이 한 15명이었는데 그 중에 50%가 연고대를 최종 합격한 거예요. 네, 그 정도로 괜찮은 학원이었다. 정말 좋은 학원이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보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메일 주소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술 공부법 같은 경우에는 2편에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2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교재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재는 저는 사실 풀커리를 탔다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편입 공부하시는 분들은 복합와이블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는 복합와이블은 아예 안 봤었고요. 김신근쌤 프로파일러 복합교재 1, 2, 3까지 다 봤었고 그리고 문법 교재랑 독해 교재만 썼었습니다. 그리고 논술도 선생님께서 제공해주시는 논술 개념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달달달달 외우면서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려고 했었고 대신에 대입 논술이나 편입 논술 다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굳이 학과들을 다 다르게 쓴 이유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에는 원래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최종 목표는 동일하게 경영학으로 가는 걸 원했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정말 컨설턴트가 하고 싶어서 컨설팅을 하려면 보통 대학교의 과보다는 이름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는 신경 쓰지 않고 보통 이름만 보고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별의 별학과를 다 썼는데요. 그때 당시 심지어 숙대 1차 합격했던 학과는 르꼬르동블루 외식경영학과라는 과였고요. 그리고 경영학이며 심리학이며 식품영양학이며 가리지 않고 썼습니다. 근데도 이 모든 과를 붙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자소서거리를 어떻게든 끼워 넣었었어요. 그러니까 막 연관된 수업이나 팀플 혹은 뭐 진짜 재밌게 읽었던 책 그런 거에서도 다 끌어와가지고 자소서를 썼었어요. 그리고 진짜 붙고 싶은 마음 때문에 또 학교랑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 학과에 대한 전공 지식을 위해서 전공책을 빌려와서 막 읽어가지고 자소서에 녹이기도 하고 좀 안간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면접 준비나 자소서 준비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그거는 다음에 또 영상으로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편입 경쟁률을 보고 좀 깜짝 놀랐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뭐 거의 모든 대학이 한 3, 40대 1? 많으면 진짜 50대 1? 이렇게까지도 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헉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일반 편입은 보통 3, 40대 1이고요. 그리고 학사 편입은 그의 절반, 한 15대 1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당시에 연대 편입했을 때도 심리학과 T1은 단 2명이었어서 그때 경쟁률이 그때도 한 30대 1? 한 20대 후반?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치만 경쟁률은 경쟁률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편입 자체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지원 모집 인원수가 적어서 그렇지 사실 허수도 굉장히 많은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만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1년 내내 책상에 붙여놓고 공부했던 말이 있었는데요. 바로 석가모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니라 라는 말인데요. 굉장히 오글거리죠. 네. 저는 편입 준비할 때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사실. 제가 말이 진짜 많거든요. 지금도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편입 준비할 때가 그래서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저는 그 학원에 친구 한 명도 없었거든요. 10월 말에 그 김신근 쌤이 스터디 결성해 주시기 전까지는 학원에 아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뭐 김신근 쌤, 조교 쌤, 그리고 집 앞 빵집 사장님 이렇게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4일 내내 말을 한마디도 안 한 적이 있었고요. 진짜 너무 괴롭고 이게 과연 끝날까 싶었지만 진짜 버티고 또 버텼어요. 진짜 존버는 승리한다고 하잖아요. 결국 존버 싸움인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했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못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누구나 잠재력은 있고 이거를 피워내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파이팅 하시고요. 저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고대 편입 공부 방법이랑 그리고 여러 편입 영어 공부법 관련해서 많이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다양한 꿀팁들 대방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들도 많이 기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